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준석의 그 윤리 성상납 문제 그리고 증거 인멸 시도 때문에 윤리에 회부가 돼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미래 그리고 정말 관제 구설수가 있는지 잘못하면 구수까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사주를 살펴본 결과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제 구설 시비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또 윤리위에서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져서 대표직을 물러나게 될지 그러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니까 1985년 3월 31일 생입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37살, 38 지금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됐고 그것도 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본가는 광주이시고 국회의원은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집은 노원구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프로필이 항상 옮겨 다닐 수 있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프로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준석의 사주를 보면서 관제 구설이 있어서 구수까지 될 수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준석 대표의 사주팔자가 있는데 시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제 구설은 태어난 날의 일지와 연지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몰라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구설은 또 어떤 거로 보느냐, 구속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을축년 김유월 을사시, 그러니까 을사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을축년 김유월 을사일 이렇게 지금 사주가 되어 있고요.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관제 구설수는 시간을 몰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인 이준석 대표의 사주 팔자와 관제구설수를 알아보기 전에 그럼 관제구설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로 사주의 관제구설수는 겁살과 제살 아니면 편간, 칠살 이런 거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겁살과 제살은 삼합의 끝자를 중심으로 다음 해 그러니까 다음 연도가 겁살년이냐 또 그 다음 해가 제살년이냐 이걸 나타내는데 특히 태어난 날의 일지나 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은 소띠고 태어난 날이 4일날 태어났기 때문에 사유축을 삼합을 기준으로 보는데 사유축생이나 사유축 일생은 인이 들어오는 해를 겁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묘가 들어오는 해를 제살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현재 2022년이기 때문에 일단 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겁살 연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겁살은 뭐냐? 겁살은 대살이라고도 하며 흉살 중에서 가장 으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것은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됐지만 뭔가 잘못돼 가지고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만원 이상인가요? 벌금 또 아니면 실제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당대표니까 당대표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미약하고 관제 구설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가짐을 바로 하고 구설 시비를 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연지에 있으면 고향을 일찍 떠돌아다니고 그런데 이준석은 소띠이기 때문에 겁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도 갔다 오고 학위를 취득했겠죠. 뭐 박사학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되고 해외하고도 인연이 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렵고 설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부부 금술이 좋지 않거나 결혼 운이 적은 편입니다. 이게 겁살의 특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제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살은 빼앗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 해서 구속 감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다는 흉살입니다.
또한 이 외에도 천재지변, 급변 사고라든지 단명을 한다든지 불구 횡액 등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관상을 보면 그렇게 장수할 상은 아닌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사주 월지에 제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연과 일에는 겁사를 갖고 있는데 사주 월지에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를 갖고 있어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군인이나 경찰, 교도관, 법관, 세관원 아니면 뭐 검사, 판사 이런 것을 하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흉부 외과 의사, 그러니까 칼을 만지는 사람, 외과 의사나 아니면 뭐 대장간, 푸주간, 그 다음에 뭐 철공 관계된 이런 일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준석은 월지에 이 제사를 갖고 있는데 월지가 묘인데 묘월에 태어났는데 이게 또 편간 칠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간은 기가 세고 흉폭한 자질을 표현하는 것인데 일종의 관제 송사와 관련이 있고요. 월지는 또 부모 형제나 자기보다 윗사람 어른을 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간 윗사람 월지의 편간 제사를 갖고 있어서 윗사람과 시비쟁투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굉장히 어른한테도 싸가지 없는 행태를 한다든지 말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이 사주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준석 대표의 사주 팔자를 본격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축년 소띠고요. 기묘월 그리고 기사일에 태어났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날의 일간을 중심으로 몇 월에 태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흑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흑토라는 기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기토는 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묘월에 태어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토의 입장에서는 이 묘목이라든지 을목은 필요한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이 사주의 특징은 신강사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사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사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질그릇, 도자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력이 센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고령토다. 그러다 보니까 묘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목 자체, 이 묘목은 편간을 나타내고 제사를 나타냅니다. 역시 연간의 을목 또한 편간 칠사를 해서 들이치는 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토가 편간 칠살의 극을 양쪽에서 두 군데나 받기 때문에 항상 관제수 위험을 달고 있다. 그래서 시비쟁투, 구설수, 망신수 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물론 계절에 따라서 모든 만물의 기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어난 달의 기운이 강한데 어쨌든 태어난 달은 이 제살의 기운과 편간 칠살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제 구설 시비를 항상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연지가 중요하냐 일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연지보다는 일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을 일지를 70% 보고 연지를 30%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옛날엔 다 연지 위주로 봤지만 지금은 자기가 태어난 날에 일간을 중심으로 일지 위주로 보기 때문에 70%를 보고 연지는 30% 참고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화나 축토가 모두 보면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사유축생은 인이 겁살이고 묘가 제살이기 때문에 올해 2022년은 겁살년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22년은 이민년, 올해 이민년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해 이 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준석 대표한테는 일단 겁살년입니다.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빼앗긴다. 올해 빼앗길 운이에요. 그럼 무엇을 빼앗기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빼앗기겠죠.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빼앗길 것이고,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을 빼앗길 것이고, 여자를 결혼했다면 여자하고 헤어질 운이고, 그러면 내년은
수옥사 2024년은 제살이기 때문에 구속 감금이 된다. 그러면 올해 될 수도 있고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재판을 받다 보면 구속 감금이 된다. 그래서 월지 자체 이 또 묘 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올 내년 빼앗기지 않고 감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항상 이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한두 번은 반드시 구속 감금이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사주가 100% 다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사주 갖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모든 게 사주팔자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기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관상이라든지 아니면 풍수적인 기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사주 형태로만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하고 위험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구속되거나 감금이 되고 빼앗기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젊은 나이에 조심을 하고 항상 조신하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윗사람과 시비쟁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겁살년이 들어오고 그것도 강하게 들어오고 23년은 제살이기 때문에 사주에 편간 칠사를 두 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아니면 내년에 구속이나 감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명예가 반드시 실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의 사주를 살펴보고 겁살과 제살의 작용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대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살펴드렸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